위급 상황 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십자에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선함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선의로 이렇게 도와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결국 소송을 당한다든지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주례에 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회사는 이제 부산의 동쪽에 있고, 이제 저희 집은 부산의 북쪽에 있고, 이래서 부산의 남쪽이나 서쪽은 잘 갈 일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적십자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교육은 부전동에 있는 적십자 센터에서 이렇게 받았고요. 오후에는 이 주례에 있는 시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긴데, 제가 오늘 강장님 말 들어보니까 정말 눈 껌뻑하면 3년이 지나간다고, 이 자격증 갱신하는 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도 있고, 응급처치법 강사, 심리지적 강사, 이렇게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갱신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3년 또는 5년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유예 기간을 지나면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렵게 딴 자격증이니만큼 가능하면 제가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십자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03년에 이제 전북 적십자에서 이렇게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오늘 세어보니까 이제 7번 재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32년이 되면 이제 저도 10번째 수교육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오전 수업에서 그 주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너무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 취득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오늘 강사님 말을 따르면 현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방위가 있다고 하면 이제 저는 거의 민방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만 거의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업데이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수영 영법이나 또 구조법 같은 것도 한번 익혀 놓으면 그래도 언젠가 한번 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 스스로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저 멀리 서울 경기 쪽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울산, 그다음에 창원, 그리고 순천, 전국 8도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적십자 활동이나 또 이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때 너무 힘들게 땄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걸 통해서 좀 최신 정보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된 이유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최근에 강사님이 받았던 그런 경험, 위급 상황 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적십자에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선함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선의로 이렇게 도와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많이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배운 거대로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결국 소송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특히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사실 누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메모를 해봤는데, 총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5가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 상황이 왔는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들을 챙기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행동해야지 내가 도움을 주고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CCTV가 있는 곳에서 어떤 활동을 취하거나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것이 서로 생길지 모르는 그런 그 오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가장 번만한 방법이고, 이 CCTV가 없다면 핸드폰으로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하셔야 된다, 또는 최소한 녹음이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 피의자나 그리고 또 그 기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그 처치자나 그 현장 관계자들에게 어떤 뭐 불리한 요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재판이 들어가고 또 행정소송 또 민사소송까지 걸리면 정말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특히 이제 수영장이나 안전기관들은 다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CTV 근처에서 가능하면 처치활동이나 구조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기는 힘들 경우에는 이제 옆에 분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구급차에도 보면 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안전훈련을 다녀왔는데 거기 소방관님들도 촬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끔찍한 상황이긴 하지만 나중에 서로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런 동영상 촬영이나 큰 거를 실시간으로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119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119와 통화한 내용도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제 개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119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배운 거대로 이렇게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책임이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119 통화 관계자가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내용들을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근거로 꼭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경찰 조사를 받거라든지 그리고 주변 관계자들 기관에서 요청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또 기억이 왜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꼭 녹음을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영장이나 또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회원들이라든지 사람들을 일정 거리 밖으로 좀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다 보면 정말 뭐 혼란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주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응급처치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 공간 아니라면 가능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구조 구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떤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혼자 이 모든 과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관련된 기관들,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 뭐 사무전 직원이라도 반드시 같이 현장에 나오게 해서 같이 역할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또 뭔가 왜곡도 덜하고, 그리고 그 개인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검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더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두 다 나오게 해서 관련자들이 함께 응급처치 사항을 처치하도록 하고, 실례로 뭐 심정지 상황이 왔다고 하면 한 사람이 계속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한 명한테는 에이드를 갖고 오라고 하든지 남은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응급처치 사항이나 그 다음에 경찰대라든지 뭐 119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다 분배해서 모두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급 상황에 모두가 신속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개인의 또 구조자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말씀해 주신 강사님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면 경찰서에 가셔서 이제 진술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진술 담당관이 첫 마디가 빨리 조치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본인에게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나 활동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빨리 최초 조치를 취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이견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안전 책임 담당자나 행사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CCTV가 있는 곳에서 안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9나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했을 때 반드시 녹음을 하셔서 근거 자료를 갖고 있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정 거리를 이격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장 관계 책임자라든지 진행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위급 조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초 응급처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이 사례를 듣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보면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수영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영하는 곳이 지금 현재 수상 인명 구조 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예비역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이제 적십자 해관 지하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서 이제 같이 해서 편리했는데 거기가 3년 전에 폐쇄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다른 수영장을 섭외해서 하고 있답니다. 울산의 문수 수영장이나 그리고 뭐 대구의 두른 수영장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유명하고 크고 하잖아요. 여기는 또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 사실 좀 다이빙 폴도 있고 하면 좀 스컬링이나 구조법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영법이나 뭐 구조법, 이병 그리고 여러 가지 풀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교육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겨울이 가까워 오는데 여기 주례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찍어보니까 여기 이제 보이는 꽃이 우리나라 토종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을에도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생각이 들고,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꽃도 좀 사진도 찍고 해서 아이들한테도 보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이 수영 교육 받으러 간다면 좀 긴장이 되네요. 심하게 안 하겠죠.